회사를 운영하면서 좀 포기해야겠다고 생각 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수익이 일정하게 안 나올 때 매출이 계속 나와야지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근데 그렇게 심하게 온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정말 위한다고 위해서 크리에이터들, 인플루언서들 생각을 해주고 정말 중간에서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역으로 비난으로 올 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러려고 했나? 그러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굳이 인플루언서들을 대표한다고 이 친구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 금액적인 부분은, 매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라도 제가 할 수는 있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사람 마음을 그렇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상대방이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치만 해야 된다 라고 저는 결정한 거죠. 힘든 일이 정말 많았는데 근데 그래도 이걸 극복해 놓을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저를 믿어주고 따라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도움이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잠깐 이제 이분들한테 상담해줬을 뿐인데 정말 상담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하도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기업들 만나보고 상황을 되게 많이 겪어보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컨설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이었는데 수익이 안 난다고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거를 유료화를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좀 디테일을 해드렸는데 2달 뒤인가 잠깐 만났는데 잘 지내세요 하니까 대표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고 하길래 그냥 인사치레 하시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본인이 오프라인에서 예전에 아카데미를 운영했을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들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절대 의미 없는 일이 아니구나, 보람되는 일이구나, 그런 거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을 세계로 알리는 일들은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다 하고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개개인으로 다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모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개개인이 정부나 기관들과 같이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부분에 인플루언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메시지도 크지 않을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딜을 해서 정말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게 그냥 저희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기관과 기업들을 잘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양쪽 다 윈윈 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일을 맡아서 했던 그 국제무역박람회 거를 얘기 잠깐 하자면, 그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행사가 전면 금지가 된 거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향이 됐을 때 제가 11개국 20팀을 행사로 데리고 가서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도 11개국을 홍보를 했을 때 행사가 마무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준비했던 기간에 이제 부서분들이 다 승진을 하고 그런 게 됐다고 해서, 그럼 양쪽 다 좋은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저희도 당연히 결과가 좋았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성과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우리 조합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팀빌딩이 정말 중요하죠. 동료들과의 갈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되게 유한 사람이라서 누구랑 만나도 좀 잘 섞이는데, 근데 업무로 가면 이게 또 달라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부분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저는 이제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는 건 당연히 모르는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대부분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할 때 그 갈등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해요, 처음부터. 저희는 이제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거는 괜찮다. 그 책임은 대표가 지겠다. 대신 그 의견이 아닌 감정만 내세우고 아무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를 할 때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헤어져야 될 때다라는 거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거를 처음부터 이제 사람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작은 것들이 크게 이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항상 대화로 좀 이야기를 안 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지향하는 성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부분에서는 뭔가 이루고 싶은 열정이 없는 사람, 뭔가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 그게 작은 거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게 제가 왜냐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너무 크고 그에 대한 원동력이 되는 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그 팀이 더 이제 광고해지고 더 강해지는데,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 들어오면 저는 솔직히 그거를 안고 가는 거는 이 전체의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그분이 잘못됐던 게 아니라 저희는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곳에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런 리스크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했던 거는 대표가 잘해야 된다. 대표가 더 열심히 하고 더 공부하고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침 일찍, 누구보다 더 일찍 와서 제가 7시 전에 사무실 와서 회의를 준비하고 그 미팅을 통해서 오늘 디렉팅 할 것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는 게 다른 거예요, 정말. 그 이후에 당연히 체력도 중요하다 보니까 체력 관리 하기 위해서 운동도 좀 더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같이 하는 팀원들도 대표가 당연히 잘 알고, 그리고 디렉팅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성과나 어떤 일을 할 때 이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대표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된다. 공부하고. 그게 여러 가지 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다시 창업 초기로 돌아간다 그러면 아마 시장 조사를 좀 더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잘 아니까,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면 다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조금 더 채워졌으면, 그리고 우리의 수익 모델을 좀 더 확실하게 만들고 시작을 했더라면 훨씬 더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그 시장조사와 수익 모델,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를 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창업의 핵심 요소라고 제가 뽑는다면은 저는 일단은 비전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대표가 가진 비전이겠죠. 역량과 그리고 자본이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무자본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이 어떻게든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 뭐 어떻게 이거 돈을 벌 건데,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자면 대표, 그리고 자본,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 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덧붙여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되고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대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책임을 지는 사람이잖아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결정과 선택 때문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제일 중요한 게 대표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 있는 건 대표의 역량이다. 저는 자본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개인적인 사업을 무자본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개인적인 사업인 거잖아요. 우리가 좀 더 사업체를 크게 만들려고 하면은
은행에서 오는 자본이든 투자자에서 오는 자본이든 본인이 만들어서 하는 자본이든 그게 없이는 또 크게 만들 수가 있겠죠, 누군가는.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이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1번, 2번, 3번이 아니라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과 아이디어가 없이 창업을 어떻게 할 건지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순서를 정해보면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대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자본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이디어가 아무래도 없이 어떻게 돈을 벌 거며, 어떻게 비전을 만들 거며, 이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디어가 무조건 필요하다. 그게 그냥 닭을 튀기는 거일지라도 남들과 좀 더 차별되게끔 내가 하겠다. 아니면 여기에 갑자기 뭐 치킨으로 전 세계를 통합시키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아이디어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게 창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겠다면 정말 책임질 자신을 가지고, 이게 잘 돼도 좋지만 못 됐을 때 그 책임을 내가 진다는 마음으로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는 분들은 창업은 독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네. 제 주위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무마하기 위해서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고 그분 한 분 때문에 주변에 쑥대밭이 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 책임을 항상 생각하고 시작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선다. 근데 이게 책임 못 지겠어. 아,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그냥 안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